안녕하세요. AN세무이기 안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이게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 찍는 거가 조금 소홀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해서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지난번 1편에 이어서 이번엔 2편 영상입니다. 2편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지난 정부에서 세법을 개정한 내용 중에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의 세법 개정, 바로 최종 1주택과 관련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지금은 2022년 5월 10일자에 시행령 개정으로 이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사이에 이 최종 1주택 규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복잡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이 한 문장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아주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최종 1주택 규정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법 해석과 예규, 상담 사례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최종 1주택 규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물론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종 1주택 규정이 어땠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관련된 예규, 세법 해석, 상담 사례 등이 들어있는 2022년 7월 27일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양도세 최종 1주택 규정, 이게 뭐냐면 원래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 조정지역에 있을 때는 거주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느냐? 이 주택 양도할 때 12억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2년 보유, 2년 거주, 이거의 기산일은 언제일까요? 보통의 기산일은 이 주택의 취득일이 되겠죠. 이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한 시점까지 내가 이 주택에서 2년 보유, 2년 거주 기간이 있을 때, 그리고 이 한 개 주택만 가지고 있을 때 12억까지 비과세가 되는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지난 정부에서 어떤 세법 개정을 했었냐?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하라. 그리고 거주 요건이 있는 주택은 2년 거주하라. 어떻게? 추가로. 이게 이제 최종 1주택 규정이에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세법 공부를 한 지 벌써 꽤 오래됐는데 그 기간 중에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악의 세법 개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무업계가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세법 해석이 나왔고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굉장히 큰 혼란을 줬던 규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2022년 5월 10일자에 없어졌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없어진 개정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내가 주택이 두 개가 있어요. 예전에는 주택을 막 팔다가 마지막에 하나 남은 거는 비과세가 됐죠. 근데 이 세법이 개정되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 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 주택이 과세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마지막 주택 팔 때는 비과세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언제부터 비과세가 되냐? 요거 과세로 팔았기 때문에 요 기간부터 2년 추가 보유를 하고 이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이거와 관련된 세법 해석 예규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거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서 이 최종 1주택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부분 설명 드릴 건데, 참고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 규정이었는지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 최종 1주택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집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번에 9번까지 했었죠. 10번입니다. 다주택 세대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한 개의 주택 이외의 나머지 주택을 모두 과세로 양도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해당 최종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21년 1월 1일이 세법상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최종 1주택 규정이 시행된 날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최종 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이제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걸로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을 팔 때 또는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팔 때 그 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취득일로 본다라는 해석입니다. 11번입니다. 다주택 세대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을 남기고 나머지를 다 과세로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인데 이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신규주택을 취득을 한다면 일시적 2주택이 되겠죠.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신규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신규주택을 먼저 과세로 양도했어요. 그러면은 현재 보유주택 2021년 1월 1일 현재 갖고 있었던 보유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이라고 나와 있죠.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지만 신규주택을 팔아서 과세로 양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로 양도한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직전 주택 양도일이지만 이때 법이 최종 1주택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2년 보유, 2년 거주를 기산을 한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최종 1주택을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이다. 이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2번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3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 이미 일시적 2주택 기간은 다 지나간 거죠. 온전한 다주택자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온전한 다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아니고 온전한 다주택자 둘 중에 먼저 파는 거 과세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손해보고 팔았어요. 손해보고 팔았다면 양도세 신고를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랬을 때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해보고 판 경우에도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은 손해보고 양도한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이 최종 1주택 2년 보유 2년 거주를 다시 기산을 하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는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이다. 13번입니다. 1주택 보유 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분양권을 팔았어요.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는 분양권이죠. 이 분양권을 샀다가 바로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1주택 보유 세대가 이 주택을 팔 때 과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볼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 어이가 없죠.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양도일입니다. 왜냐면 이거 과세로 팔았으니까. 제가 이 당시에 상담할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주택을 과세로 양도했으면 그날부터 2년간은 어떤 주택도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과세로 양도했죠. 그랬을 때는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최종 1주택 규정을 적용을 하는 건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4번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2주택 중 1주택을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2021년 2월 17일 이날 뭐가 개정이 됐냐면 원래는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 주택을 최종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양도하고 최종 1주택이 된다면 양도한 날부터 2년을 다시 보유하라는 내용이 이제 세법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추가된 게 증여와 용도 변경이 들어온 날이에요. 2021년 2월 17일에 원래 양도만 있었는데 증여 더하기 용도 변경이 있었던 거죠. 사실상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이 되면서 양도하지 않고 증여하고 용도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 추가해서 증여와 용도 변경도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날 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요날 시행일 이후에 용도 변경을 했으면 용도 변경한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만약에 요거 시행일 전에 용도 변경을 했다면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취득일인데 지금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최종 1주택 규정이 나오면서 세법 해석과 예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많은 혼란이 있었던 거죠. 세법 해석과 예규가 많은 규정은 결코 좋은 규정이 아닙니다. 15번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2주택 중 1주택을 개정소득세법 시행일 전에 별도 세대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주택 취득일이겠죠. 현재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16번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2주택 중 1주택을 개정소득세법 시행일 2021년 2월 17일 전에 별도 세대에게 부담부 증여했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세법상 양도 플러스 증여죠. 양도 플러스 증여이기 때문에 남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연히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2년, 부담부 증여한 날부터 2년간의 비과세가 안 되지만 현재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17번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한 경우 남은 1주택의 비과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제가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중에 한 개의 주택이 저기 시골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시골에 있는 주택을 가족한테 증여하거나 또는 별도 세대인 가족한테 양도를 했을 때 그날부터 2년간은 제가 비과세가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근데 참 어이없는 상담 중에 하나죠. 이거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참 자괴감이 빠졌었는데 그 주택을 부시면은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상담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주택을 부셔서 없애서 이 주택을 우리 세대에서 없애버리면 그거는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부셔버리고 바로 파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 상담을 하면서 어찌나 자괴감이 들던지, 이게 참 세무사가 주택을 부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라고 참 상담을 했던 시절이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부시고 남한테 팔거나 증여하고 나서 최종 1주택 파시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8번입니다. 1주택 보유 부모와 별도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춘 1주택 보유 자녀가 함께 거주하다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세대 분리한 후 각자의 주택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 요거는 주택이 어떻게 빠졌냐면은 세대 분리를 통해서 각각 세대의 주택수가 줄었어요. 아까 2021년 2월 17일 세법 개정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도 이제 매매했다는 거죠. 매매, 증여, 용도 변경으로 이제 세대 내에 주택수가 줄면 그날부터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세대 분리는 없었죠. 세대 분리로 주택수가 줄면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취득일입니다. 19번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했습니다.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거나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거나 혼인으로 인한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거나 라고 해서 종전주택, 먼저 파는 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주택을 과세로 팔면 그날부터 2년간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말 뜻은 반대로 말하면 주택을 비과세로 팔면 그 다음 주택은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남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취득일이죠. 20번입니다. 1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 세대와 합가 후 2021년 1월 1일 이후 1주택을 동거봉양 합가 특례에 따라 비과세로 양도한 경우 남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요거 마찬가지로 비과세로 양도했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취득일입니다. 지금은 마찬가지로 당연히 취득일입니다. 이게 참 최종 1주택 나오면서 이런 해석들이 계속 나왔어요. 이랬을 땐 되나요? 저랬을 땐 되나요? 이랬을 땐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저랬을 땐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저 같은 경우도 세법이나 세법 시행령, 세법 해석 이런 데에 있어야지 상담을 해드리는데 없는 것들이 계속 질문을 해주세요. 그만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최악의 개정 중에 하나였다. 물론 지금은 없어져서 다행이지만. 21번 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를 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고 동거봉양 합가 후 1주택이 추가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주택을 갖고 있게 된 거죠. 그랬을 때 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냐? 일단은 동거봉양 합가로 비과세로 양도했죠. 그리고 일시적 2주택도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를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 비과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보느냐? 직전의 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하는 게 아니고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을 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은 지금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종 1주택 규정이 있었을 때 2022년 5월 10일 이전에 주택 양도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들이었지 지금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22번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요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주택수에 들어가냐는 문제입니다.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3번입니다.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다주택자예요. 다가구 주택은 요거 단독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 갖춰가지고 요거 다가구 주택 팔면 단독주택 양도하는 걸로 봐서 요거 비과세 됩니다. 그랬을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연히 다세대 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날이 되겠죠. 다가구 주택을 용도 변경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서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를 했다면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24번입니다. 일반주택과 조특법 제99조 2에 따른 감면주택, 요거 사기적인 주택. 2014년, 15년, 16년 미분양주택 분양받으신 분들 대박났죠. 미분양주택 분양받으신 분들 대박났는데 그때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장을 찍어줘서 앞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에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감면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이거 도장 받으신 분이 있으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감면을 받고 농특세 20%만 내면 돼요. 17년부터 22년까지 완전히 불장이었죠.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불장이었던 양도차익을 전부 다 감면받을 수 있는 20% 농특세만 내고 팔 수 있는 사기적인 주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주택이 더 사기적인 이유가 뭐냐?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도 받고 주택수도 들어가지 않는 아주 사기적인 주택입니다.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일반 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했습니다. 비과세로 양도가 되죠. 왜냐? 요거 주택수를 안 보는 주택이니까. 그리고 요 감면주택 하나 남았을 때 이 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 일반 주택을 비과세로 먼저 팔았기 때문에 요거 굳이 감면받지 않더라도 요거 하나 남은 상태에서 1세대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느냐? 양도한 일반 주택을 1세대 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은 경우 남은 감면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거 주택수로 안 받기 때문에 이 주택을 비과세를 팔 수 있었고 비과세를 판 날부터 다시 기산해서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25번입니다. 다주택 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 과세로 양도했어요. 그리고 최종 1주택이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을 더 보유 거주해야 되는지, 이거는 사실상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년 더 보유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번입니다. 다주택 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모두 과세로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1주택이 됐는데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이게 최종 1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수용이 됐어요. 그랬을 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이 수용이 일반적인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런 걸로 인한 건 안 되고 요 법률에 따른, 반드시 법률에 따른 수용일 경우에는 이게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이 되고, 물론 지금 현재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된다라는 이제 규정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왔다기보다는 이제 안 좋았던 규정이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취득일부터 기산을 해서 2년간 보유를 했으면 수용이 됐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지 않았어도 이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은 2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7번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라면, 이거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내가 이 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 거주 요건이 필요한가? 중요한 거, 내가 요거 계약금 넣었을 때 계약금 지급을 현재 우리 세대가 주택이 없어야 된다는 거. 이 내용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했었는데, 어쨌건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될 줄 모르고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당시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으면 거주 요건이 있는 거고, 주택이 없었으면 거주 요건이 없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입니다.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한 자녀가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동일 세대인 상태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세대 분리하고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거주 요건이 필요한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금 지급일 현재 내가 무주택이어야 돼요. 무주택이어야 되는데 지금 계약금 지급일 현재에는 부모와 동일 세대죠. 부모와 동일 세대고 부모가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가 주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주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이 있는 걸로 봐서 거주 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20대 또는 30대이신 분들, 부모님과 같이 사는 20대, 30대이신 분들이 분양권 취득해서 이제 세대 분리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죠. 이랬을 때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주택 취득했을 당시에는 별도 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분양권 취득했을 때, 분양권 당첨됐을 때 부모님이랑 같은 세대였고 부모님이 주택이 있었으면은 이 주택 거주 요건이 있는 주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29번입니다. 비거주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세법은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국적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요.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을 합니다. 사실 제가 비거주자와 관련해서는 업무를 잘 안 봐요. 이 비거주자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불리한 규정들, 이제 거주자들은 적용할 수 있는데 비거주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들이 좀 있어서 비거주자 업무는 잘 안 봅니다. 뭐 어쨌건 이 규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분양 계약을 비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했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잔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을 하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내가 주택을 취득을 한 거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거주자가 아니고 비거주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국내로 다시 입국을 해서 주소를 뒀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거주 요건이 필요한가?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내가 이 주택을 취득을 했다면, 그랬을 때는 거주 요건이 필요가 없지만 비거주자 신분으로 계약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규정이 있네요. 30번입니다. 오늘은 30번까지 할 건데, 하여튼 이렇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해서 세법 해석, 예규, 그리고 각종 규정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법이 어려운 게 양도세, 특히 주택 양도세가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택을 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 사고 팔 텐데, 이 정도의 이제 상식적인 내용으로 좀 알고 있으시면, 어렵지만 상식인 것처럼 알고 있으시면 이제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읽어볼게요. 무주택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요거 지난 정부 최초 부동산 대책 날이죠.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권리, 취득 계약 후 계약금을 2017년 8월 2일 이전과 2017년 8월 3일 이후로 분납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거주 요건이 필요한지, 이거 분양권 취득할 때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2회에 걸쳐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1회를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지급을 하고 2회차를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계약금을 지급하고라는 말은 계약금을 완납한 걸 말합니다. 계약금 완납한 날짜가 언제죠? 2017년 8월 3일 이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은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참 제가 작년에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런 상담을 하면서 제가 찾아봤던 얘기들이 여기에 쭉 정리가 돼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그때 있었던 이제 예규 중에 최종 1주택 규정이 2022년 5월 10일 없어지면서 적용이 안 되는 삭제된 예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얼마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안 좋은 규정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0번까지 했는데 이게 50 몇 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한 번 더 만들어서 지난 7월 달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이제 설명하는 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